네, 안녕하십니까. 취업 준비 시작하자. 모스 자격증 따기 MS 엑셀 2016 코어 버전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어 강의를 본격적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일단 첫 번째 파트가 통합문서랑 워크시트 이쪽이었었잖아요. 그쵸? 저번에 1강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거기에 있는 두 번째 섹션인 사용자 지정, 길게는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이라고 하는데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화면 분할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울 건 중점사항은 딱 두 가지예요. 사용자 지정과 표시를 좀 할게요. 사용자 지정과 화면 분할 이렇게 두 가지를 중점 포인트로 좀 두고 있는데 어렵지 않아서 바로바로 메모장에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목 자체가 사용자 지정인데요. 보통은 사용자 지정 서식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사용자 지정 서식을 아시기 전에는요. 일단은 서식이 뭔지부터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통 서식은 이제 셀을 꾸민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 뭐 채우기 색, 뭐 글꼴, 글자색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들을 이제 꾸미는 것을 서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 지정 서식이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꾸민다라는 뜻이 됩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정해져 있는 색깔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뭐 색깔도 좀 만들고 또는 이제 기호를 내 맘대로 붙인다든가 내가 쉼표를 또 붙인다든가 이렇게 뭔가 사용자 지정석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가 화면 분할이거든요. 화면 분할 기능에는 이제 엑셀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틀 고정하는 방법이라고 있어서 말씀 좀 드릴 예정이고 두 번째 때 그다음에 창 나누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할 때요. 사실 이제 엑셀을 일을 할 때 데이터들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화면을 분할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아마 이제 자격증 쪽에서는 뭐 이것으로 해라 이것으로 하되 뭘 해라 이렇게 뭔가 요구사항이 이렇게 뭔가 마우스만 누르는 듯한 요구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일단 먼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알려드리면서 그리고 화면 분할 기능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예제 1파일부터 계속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으니까요. 샘플 폴더에 보시면은 예제 파일 눌러주시면 엑셀 파일 하나 뜨게 될 겁니다. 저희가 저번 1강 때 했던 요것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뭐 여러분한테 몇 가지 사용자 지정 서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단축키를 한 가지를 아시면 좋아요. 셀 서식이라고 해서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듯이 컨트롤 1을 눌러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컨트롤 1을 눌러서 서식 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서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서식을 정하기 전에는 위에 있는 리브 메뉴로도 할 수가 있겠지만 보통은 컨트롤 1을 눌러서 이렇게 셀 서식을 띄웁니다. 그 상태에서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보호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위에 있는 글꼴, 맞춤 표시 형식은 여기 다 있고요. 테두리랑 채우기도 이쪽에 다 있으니까 여기서 하거나 여기서 하거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꺼번에 해주시고 적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가장 이제 배워야 될 이제 서식이 이제 보시면 이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라고 써져 있는 텍스트 맞춤입니다. 이것도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글자를 적을 때 좀 확대를 해서 적어볼까요? 시트 두 번째에다가 글자를 적을 때 지금 글자를 가나다 이렇게 적게 되면은 보통 셀은 지금 좀 펑퍼짐하게 가운데 오도록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가로는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운데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맞춤이 가운데 정리를 할 수 있는 건데 보통 여기 두 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줄바꿈과 셀의 맞춤은 별로 다루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셀 병합 쪽입니다. 병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셀이 아니라 두 개를 한꺼번에 한 셀로 만들어 버린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가나다가 써져 있는 ABC를 한꺼번에 잡고 컨트롤 1을 눌러서 병합을 체크를 한 다음 확인을 누르면 지금부터 이 세 개가 합쳐지게끔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셀 병합입니다. 보통 셀 병합은 데이터를 관리할 때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이쁘게 좀 꾸밀 때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려드릴 거는 맞춤 쪽에서는 없는 것 같고요. 글꼴과 테두리 채우기는 전부 다 여기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제가 1강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표시 형식 쪽으로 말씀을 많이 드릴 거니까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은 그냥 일반적인 성격이라서 이거는 그냥 냅두시면 좋겠고요. 특히 많이 쓰는 것들에 대한 표시 형식이 있습니다. 서식을 지정할 때 표시 형식이랑
나는 이것으로 하겠다, 저것으로 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서식을 제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을 표시 형식 범주라고 합니다. 숫자, 동화, 회계, 날짜, 시간, 백분율은 퍼센트, 분수, 지수, 텍스트, 기타, 사용자 지정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 있는 사용자 지정이 주로 갈 것 같고요. 보통 기본적으로 숫자, 통화, 회계, 날짜, 시간 요 정도를 많이 보거든요. 백분율까지도 많이 보기도 합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냥 아무 숫자 정도만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숫자를 적었는데요. 보통 이게 뭐 500만 원인지 뭐 50만 원인지 잘 이게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숫자를 적을 때는 콤마 같은 걸 붙여 주시면은 이렇게 한 번에 얼마인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1을 누르게 되면은 일반으로 돌려져 있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숫자 적은 거니까요. 만약에 이 친구를 숫자를 클릭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뭔가 조금 달라진 듯한 느낌이 드시죠? 그쵸? 아까 전에는 분명 이렇게 뭔가 됐는데 숫자로 바꾸니까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숫자로 바꾸니까 이렇게 약간 조금 뭔가 좀 띄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만약에 숫자를 고르게 되면 엑셀이 이것을 일반이 아니라 숫자로 돌려버린 거라서 약간은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엑셀 쪽에서는 숫자다. 얘 지금부터 숫자야 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숫자를 돌렸으니까 소수 자릿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점 몇몇 이런 것들 아시잖아요. 만약에 여기 있는 것들을 3으로 지정하게 되면은요. 뒤에 이렇게 점 몇몇몇 이게 소수 자릿수도 표현할 수 있게끔 사용자 지정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양수일 경우에는 0이 기본 대부분이니까 이렇게 지정을 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천단위 구분기호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콤마를 찍어가지고 몇백만인지 확실하게 봤잖아요. 이것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미리 보기 보니까는 이렇게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확인. 이러면은 숫자 형식에서 이제 콤마를 찍은 표현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컨트롤 1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통화로 갈 건데요. 보통 통화라는 것은 이제 화폐 단위를 말합니다.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통화라는 표시 형식은 대부분 이제 각 나라의 화폐 기호를 나타내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화폐 기호면 돈이니까 이것도 숫자겠죠. 그러니까 약간 숫자 형식으로 들어가되 기호를 뭘로 붙일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각 나라에 맞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고를 수가 있고요. 보통 저희는 이제 한국이니까는 맨 위에 이제 원자 한화 원자 보이시죠? 요거를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앞에 원자가 붙으면서 이게 500만 원이구나 라고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달러도 당연히 이렇게 나오게 되겠는데 달러는 사실 점 몇몇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소수점이 나오잖아요.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근데 만약에 소수자의 수를 0으로 바꾸면 당연히 달러만 붙고 소수자의 수는 바뀌지 않게 됩니다. 이 정도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이제 백을 해서 다른 숫자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또 뭐 괜찮은 숫자 한번 적어보죠. 자, 그 다음에는 아까 통화를 했으니까요. 요번에는 밑에 보시면 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회계라는 것은 통화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밑에 설명이 나와 있듯이 통화 기호와 소수점에 맞춰 열이 정렬된다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열이 정렬된다. 그래서 뭐 사실 회계랑 통화는 사실 뭐 그렇게 별다를 게 없어서요. 통화를 누르면 이렇게 다시 한번 갈게요. 통화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가 붙으면서 뜨게 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좀 달라지는 게 있네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숫자는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숫자 보여드렸고 좀 됐죠? 통화는 이렇게 기호를 붙게끔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보시면 좋겠고 회계는 지금 통화 스타일이잖아요. 누르면은 약간 뭔가 조금 넓어지면서 뭔가 조금 가운데 정렬이 된 듯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약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쪽 보시면 좋은데 이 원자랑 사자의 사이가 좀 좁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것을 회계로 돌리면요. 약간 좀 펑퍼짐하게 살짝 띄게끔 가운데 정렬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요. 그럼 보통 여러분들이 약간 좀 나 기호도 붙이고 싶고
약간 뭔가 띄어쓰기도 괜찮게 하고 싶고 하실 때는 사실 통화보다는 회계 스타일이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소수 자릿수도 똑같이 되고 이제 기호도 다 똑같이 붙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만 좀 신경을 쓰시면 통화든 회계든 다 입맛에 맞게 사용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날짜랑 시간인데요. 보통 이제 날짜랑 시간 같은 경우에는 날짜 형식이나 시간 형식을 미리 적혀져 있어야 될 겁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가 2021년, 벌써 9월이네요. 0901 이렇게 적게 되면은 보통 컨트롤 1이 눌렀을 때 너 지금 날짜 적은 거라서 날짜 형식으로 이미 미리 기호 바꿔줄게 라고 해서 일반이 아니라 날짜로 돌아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날짜 형식은요, 정해져 있는 서식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굉장히. 그쵸?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클릭을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한자로 21년 9월 1일 하면은 날짜 형식을 이런 식으로 제가 입력하지 않아도 바꿀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른 것들도 누르시면은 일자를 빼고 월자만 나타내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렇게 슬래시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은 어떨까요? 보통은 일반에 가 있는데 제가 뭔가 시간 형식으로 적게 되면은요 10시 30분 그러면은 이렇게 시간으로 가지 않고 뭔가 사용자 지정 쪽으로 가요. 그렇다고 이것을 시간으로 바꾼다고 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시, 분, 초를 다 적어야지 시간 형식으로 되는 것들도 많아요. 업데이트상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초가 없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시간 쪽 가셔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좀 약간 좀 간단하게 바꿔주시면 오전, 오후도 표현할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분초 다 24시각지 같은 것들도 다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22시 30분이면은 뭔가 이제 저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도 이렇게 PM 10시다 이런 식으로 또 형식을 바꿔가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자격증 쪽에서입니다. 이제 날짜와 시간 표시 형식에 대한 문제 주의사항. 보통 이제 우리가 저희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요, 보통 이제 셀 하나에 날짜 데이터가 들어가 있거나 또는 뭐 시간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뭐 날짜를 땡땡땡땡으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여기 있는 날짜를 선택을 한 다음 여기서 문제에서 제공하는 형식으로만 바꿔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0.1이라는 것을 쓰게 되면 소수점이잖아요. 근데 여기 일반으로 돌아가 있는 걸 보실 텐데, 백분율은요, 사실 백분율은 아시겠지만 퍼센트가 붙게 돼서 0.1이 10%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끔 나오게 됩니다. 본래의 데이터는 10% 이렇게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만약 여기를 0.5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1% 이렇게 되고요. 퍼센트로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무조건 퍼센트로만 진행이 됩니다. 뭐 쓰면 이렇게 퍼센트가 앞에 붙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럼 다시 0.87을 하게 되면은요. 컨트롤 1 눌렀을 때 백분율 70%가 나오게 될 거고 이 이상으로는 이제 퍼센트만 붙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 형식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표시 형식을 좀 잘 알고 계시면 그래도 좀 불편하지 않게 요구사항대로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컨트롤 1을 눌렀을 때 사용자 지정 쪽입니다. 보통 이 사용자 지정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해주고 싶은 것들을 다 해주실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뭘 배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용자 지정에서 배울 것들은 약 4가지에서 3가지 정도는 되는데요. 보통 3가지 정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면요. 자, Y, M, D를 이용하여 날짜 형식 변환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밑에다 쓸까요? 그냥? 네. 밑에다 써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밑에다 써서 표현을 하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H, minute, second를 이용하여 시간 형식을 변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샵과 0을 이용하여 숫자를 변환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1000원 단위 이렇게 돈을 약간 좀 줄여서 단위로 말하는 것들을 한번 교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지울 거고요. 그 다음에 한번 크게 볼게요. 일단 날짜 형식부터 적어 볼게요. 2021년 0901. 자, 날짜 형식 적었습니다. 보통 날짜 형식으로 되겠죠. 사용자 지정 가시면 YYYYMMDD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여기서 뭐다시 일로 갈게요. Y랑 Y자는요 2열의 약자여서 연도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D자는요
D자 문제 아니죠. M자는요, months라는 걸 뜻해서 이제 월을 뜻하고, 그 다음에 D는요, day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일을 뜻합니다. 이 개수에 맞춰서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보통은 월과 일은 두 자리씩 나올 수도 있으니까 Y를 4개 하면 2021, M자를 2개 하면 09, D자를 2개 하면 0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M자를 하나로, D자를 하나로 갔을 때는 9월 1일이 가겠죠. Y자도 2개로 됐을 때는 21년도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즉슨 결론적으로 뭘까요? 자, 이 친구들은 이제 Y, M, D의 개수를 이용하여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방금 알려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Y도 말고요. 보통 이제 A도 씁니다. 이 A는 요일을 뜻하는데요. 이 A는 3개 이상부터 수, 4개는 요일까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참고사항으로 알파벳 A는 요일을 뜻하고 A 3개는 그냥 요일만, 그리고 A 4개는 몇 요일 이렇게 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하시면 그래도 응용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능 문제에서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자, 그 다음에 5-2 같은 경우에는 시간인데요. 보통 이제 H는 아시겠지만 hour이라고 해서 이제 시를 말하는 거고, M자는 이제 빨리 쓸게요. 그냥 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는 이제 초를 말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시간형 쓰면 바로바로 이해 가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0시 40분 이렇게 쓰고요. 보통 이제 사용자 지정에 HMM 돼 있잖아요. 바로바로 돼 있네요. 만약에 H를 2개 적었을 때는 당연히 두 글자니까 똑같이 될 거고요. M자 말고 S를 써도 이렇게 초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쉬우니까 바로 패스하겠습니다. 자, 조금부터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샵과 0을 이용할 건데요. 보통은요, 엑셀에서 숫자는 샵으로 이제 이용을 하고요. 이제 문자는 골뱅인데 잘 안 쓰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데 샵을 이용하실 때는 1부터 시작하는 숫자들만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0은 0부터 시작하는 거를 다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통 범위를 예를 들어서 55, 90, 78 값이 0일 때도 0, 0, 55, 90, 78. 자, 이렇게 총 지금 6개 8개 정도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을 한꺼번에 잡아서 컨트롤 1 누르면 셀서시 나오긴 나와요. 사용자 지원 가서 이 친구를 샵으로 표시해 주게 되면은 이 샵은 숫자를 표현하는 단위니까 55가 이 샵에 포함이 된 거라고 생각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상하죠? 지금 0자가 감춰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샵은 1부터 시작하는 숫자들만 다 포함할 수 있는데 0은 그러면 포함이 안 되는 거라서 0은 0부터 시작하는 거라서 사실은 이 0이 만능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기를 0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다 표현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숫자는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밑에 있는 1000원 단위인데요. 보통 1000원 단위 같은 경우는 돈을 일단 적어보면 이게 좀 펑퍼짐하게 연습을 하기 위해서 6칸 정도,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 4, 5, 2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3, 4, 5, 2라고 그냥 해볼게요. 3, 4, 5, 2 이게 3,452원이에요. 3,452원. 그리고 여기는 8950. 얘는 8,950원. 그리고 12540. 얘는 12,540원이요. 근데 딱 이거 보시면 조금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이게 돈의 단위인지 아니면 뭐 개수의 단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게 뭐였었어요? 아까 전에 날짜랑 회계랑 통화 였었죠. 요거 말고 사용자 지정 가시면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이 한 가지가 있는데, 자, 5-3에서는 1000원짜리 변화하는 방법을요,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삽, 콤마, 샵, 샵, 0.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수점 기호자리가 붙을 수도 있거든요. 자, 보통은 샵을 계속 쓰는 이유는 어쨌든 앞에 뭐가 나오든 무조건 0 이상일 거니까 무조건 샵을 쓰게 된 거고, 끝이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0원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은 0을 처리하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콤마를 찍음으로써 100에서 1000의 자리 넘어갈 때는 무조건 콤마 찍어야 되는 것을 인식을 해주는 거겠죠. 바꿔볼까요? 자, 샵 콤마 샵 0 이렇게 치게 되면은 3452라고 나오면서 정확하게 구분 기호가 붙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는 이렇게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네들을 3000 뭐 9000 뭐 13000 이렇게 바꿀 겁니다.
왜 바꿀 거냐면요. 이런 거 단위할 때 너무 기니까 숫자들이 3000이구나, 9000이구나, 13000이구나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실 때는요. 맨 끝에 지금 보시면은 다 바꿔놨잖아요. 자, 사용자 정하시면 맨 끝에 콤마를 하나 더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없어지면서 1000의 자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밋밋하죠? 뒤에다가 천자 붙여주시면 좋으니까 사실은 여기서 뒤에다가 천 이렇게 한글로 쓰시게 되면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엔터 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붙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 거겠죠. 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보시면서 연습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시트 두 번째는 잠깐 삭제를 하고요. 좀 지저분하니까요. 자, 그리고 기본적 기능 두 개 더 생성시켜 놓고 1번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작업이 뭐였죠? 당연히 틀 고정과 창 나누기라고 해서 화면 분할 기능입니다. 이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틀 고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냥 틀을 고정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행과 열을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고정 표시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예를 들어서 이럴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자, 만약에 데이터가 지금 그냥 오버를 좀 해보자면 쭉 여기까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볼 때 이렇게 보시면은 123번 친구를 봐도 학번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근데 쭉 내려다 보면은 잠깐만 190 이거 뭐야? 이거 학번이야 뭐 점수야 합계야 뭐야 이게 물어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위에 학번 나이 이런 거 뜨시면 좋잖아요. 그럴 때 그냥 보기 편한 기능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고정 같은 경우에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주의사항은 꼭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자, 고정시키려는 행과 열이 있으면 무조건 왼쪽 상단부터 고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왼쪽 상단 밑에 말고 그 대각선 밑으로 커서를 두게 되면 됩니다. 어떤 소리냐? 지금 어떤 게 고정돼야 돼요? 저희는 이거 고정돼야 되죠. 그러면은 왼쪽 상단부터 고정이 된다니까는 여기다가 커서를 두면 왼쪽 상단이면 이 친구 막 이렇게 이상하게 잡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잡아주게 되면은 왼쪽 상단부터 고정, 왼쪽 상단부터 고정. 그러면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고정이 된다라는 소리가 돼요. 만약에 이거를 고정시키기 싫으시다. 그때는 이것만 잡으시면 왼쪽 상단 이 친구만 고정이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친구 여기 있는 B 이 친구를 잡아주고 나서 보기 쪽 가시면은 틀 고정 있습니다. 눌러주시기만 하면은 틀 고정 있죠. 나머지 거 신경 끄세요. 틀 고정 버튼 누르면은요 아무 표시 없습니다. 하지만 내리면 이렇게 지금 위에 일자 고정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고정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이거 224번 학번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틀 고정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가 여기다 놨으니까 이 친구도 고정되지 않았을까요? 그쵸? 그러면은 제가 오른쪽으로 가보면 이렇게 학번 라인도 고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또한 이걸 풀고 싶을 때는요. 틀 고정 가서 틀 고정 취소 버튼 누르면은 풀어집니다. 풀어지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네. 자,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두게 되면은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학번 정도만 이제 잡혀지고, 오른쪽 가면 갈수록 이제 잡히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응용하면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제 자격증 쪽에서는 이제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고정하여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테니까 요구사항대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창 나누기인데요. 창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등분이 되는 것을 말하게 될 텐데요. 얘는 자격증에서 조금 나올 만한 확률이 좀 떨어지는데 만약에 나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창 나누기를 하여라까지만 나오지 뭐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왼쪽 상단부터 4등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4등분이 되는 표시까지 있어서 굉장히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커서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지금은 2에 11셀, 즉 여기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서 틀고정 옆에 나누기 보이시죠? 이게 창 나누기인데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좀 꼬였네요. 자, 다시 한번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있는 커서 위에서 왼쪽 상단부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등분이 된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얘를 내리면 이렇게 여기만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쭉. 얘도 여기만 내려가고요.
자, 신기하시죠? 이렇게. 근데 신기한 것도 뭐냐면 여기 있는 것들도 커서가 지금 중복적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커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두 개를 다 같이 하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지우면 같이 지워지는 거죠. 이렇게 지워지는 것도 같이 이런 식으로 지워지는 거죠. 4등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밑으로 쭉 내리면은 마주치는 것은 하나밖에, 올라왔을 때는 4등분 이런 식으로 4등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기 편하게끔 하는 건데, 사실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창나누기는요 왼쪽 상단부터 4등분 되고 뭐뭐 하여라 라고 나올 겁니다. 이거 연습은 한 번 정도만 해보시고 틀 고정 연습은 몇 번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연습해야 되는 건 요거, 사용자 지정 서식, 요거 연습하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랑 요거 같은 경우에는 누르기만 하시면 될 거니까 항상 컨트롤 1을 생활화 두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점 포인트였던 셀 서식과 사용자 지정 서식 이용해서 서식을 응용해 봤고요. 엑셀 화면 분할 기능인 틀 고정과 창나누기 제가 메모장에다가 상세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보시면서 터득하시면 됩니다. 상강 소개해 드릴게요. 자, 상강에서는요, 셀 관리에 들어갈 건데요. 지금부터 복사, 붙여넣기, 채우기 핸들, 이렇게 뭔가, 지금은 이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채울까, 어떻게 하면 효율있게 붙여넣기를 할까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범위를 잡아서 요약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을 너무 보기 힘들어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한꺼번에 기능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다음 강의 때는요 부분합과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세 번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